안녕하세요. 김준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0년 2월 1일 토요일입니다. 중국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와 사망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확진자가 1만 명이 넘어서면서 1단계 방패막이가 무너졌습니다. 중국이 한 달간이나 늑장 대응을 하는 바람에 자칫하면 중국의 위기는 물론이고 세계의 위기로 확대할 수도 있습니다. 위험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위험은 몇십 배 긴장하면서 대응하는 것만이 살 길입니다. 서울 집값은 지속적인 안정을 취하고 있으며 경기도 지역은 상승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한 폐렴, 세계 경제금융위기 핵폭탄으로 급부상했다. 중국 몇 달 못 버틴다. 사실상 중국이 적어도 트럼프 재선 전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는 게 중론이었어요. 그 이유가 불안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가뜩이나 내수 경제에 지금 올인하고 있던 중국이 이번에 우한 폐렴 이 문제로 인해서 아주 큰 문제에 봉착이 된 거예요. 여기 보시면 아주 정말 세계 지도가 시뻘겋게 물들었습니다. 우한 폐렴 5단계 한번 나눠볼까요? 자, 먼저 발생기, 그리고 발전기, 확장기, 절정기, 쇠퇴기. 어느 단계든 이런 과정을 겪습니다. 중국 발생 초기에 늑장 대응으로 이 발생기에서 오래 아예 끝낼 수 있었던 것을 발전기까지 확장시킨 거예요. 이게 다른 나라로 확대되면서 문제가 불거진 겁니다. 당연히 우한 일대를 비롯해서 중국 내부는 인원이 엄청난 숫자로 늘어났고 다른 나라에까지 감염자가 확대되는 그러한 악영향을 끼치게 된 거예요. 중국과 주변 발생, 즉 굳이 말하면 1만 명 증가한 이 단계는 현재 단계라고 보여집니다. 이제는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뭐 10명이 100명, 100명이 1000명, 1000명이 10,000명이잖아요. 이제는 10만 명입니다. 그 다음에 100만 명이고요. 기하급수적이라는 말은 그런 표현이거든요. 확장기, 이제 좀 단계가 지나치면요, 전 세계로 이제 단순 확대가 아니라 사망자와 감염자가 늘어나면서 확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사망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절정기, 전 세계 사망이 속출하면서 감염자, 사망자가 절정에 치달는 시기를 말합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 인류는 과거에도 그랬듯이 이 병을 이겨내고 쇠퇴기, 전 세계 감염자가 대폭 축소되면서 이제 다시 평상시 흐름을 타는 아마 이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커요. 현재까지는 그렇게 다른 전염병에 비해서 사망자 수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사망자 비율이 높은 편은 아닌데 문제는 과정에서 또 새로운 바이러스가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잠복이 어마어마하게 번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거예요. 전염 속도도 빠르고요.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 원래는 이제 우한 폐렴이라는 말보다는 중국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 표현이 정확한 표현이죠. 자, 폭발. 바로 우한 폐렴,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 경제 위기의 핵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단순하게 전염병 하나가 생긴 게 아니에요. 지금 중국은 기운 없는 사람이 걸어가는 형태로 보여지면 돼요. 바람만 불어도 몸이 허약하기 때문에 쓰러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세운 비바람 폭풍이 지금 몰아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한 폐렴입니다. 버틸 수가 없겠죠. 쓰러지거나 날아가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중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블랙스완 그러는 겁니다. 회색 코뿔소도 아닌 블랙스완.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제 미중 무역전쟁, 미중 패권전쟁으로 정말 상처를 크게 입었고 과도한 부채로 멍자국이 사방에 들었으며 홍콩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온몸이 상처투성입니다. 지방정부, 기업 금융 부실은 계속 확장되고 있고 부동산 버블로 골머리를 지금 앓고 있어요. 경제 지표는 모든 지표가 지금 악화되고 있습니다. 해외 기업 및 자금이 빠르게 이탈되고 상해 종합지수 등 중국의 증권은 오르지를 못하고 있어요. 글로벌 경제 악화, 대외 여건도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미국, 유럽 일부 지수들만 신고가를 찍고 있지 그게 경기가 좋아서 찍는 게 아니에요.
돈이 갈 곳이 없기 때문에 그리 몰리는 거지. 아무튼 글로벌 경제까지 취약해서 중국에 큰 문제가 될 거예요. 이처럼 이 8가지의 이 9번째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폐렴이 등장한 거예요.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중국 경제 위기의 핵폭탄이 터졌다는 겁니다. 우한 폐렴 심각성을 한번 나눠볼까요? 우한 폐렴 심각성. 중국 경제 불안. 결국 중국 경제 불안 종합적으로 경제 위기에 어떤 결정타를 제공할 가능성이 커요. 버팀목, 그나마 버팀목이었던 내수마저 악화하게끔 만들었어요. 왜? 경제 순환이 어려울 거 아닙니까? 각 지방 모든 교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차단해버렸기 때문에. 동맥 경화에 이제 중국 내부가 걸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기업, 은행, 부채. 가뜩이나 이걸 갚으려면 열심히 뛰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디폴트가 대폭 증가하게 됐어요. 생산, 소비, 각종 지표에서 이런 것들이 급감하면서 당연히 모든 산업이 부실화되겠죠. 대규모 자금이 아마 그쪽으로 쏟아 부어지면서 낭비될 가능성이 큽니다. 신규 부채가 급증하게 되는 거예요. 회사 자금이 빠르게 이제 유출일 겁니다. 뭔 말이냐? 회사는 중국을 떠나고 자금도 해외로 떠난다 이 말이에요. 증시 부동산이 급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게 계속 도미노가 이어지고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우한 폐렴이 중국 경제 위기의 또 다른 불쏘시개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때 평상시 과도기 금융위기 3박자는 꼭 알아둬야 돼요. 이 과도기에서 평상시로 넘어갈 수 있는 어떤 단계였었는데 이번에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아마 이게 지금 이렇게 올랐다 내렸다 하겠지만 단기간에 상당한 악재를 작용할 거예요. 다시 준금융위기를 공고화시키고 잘못하면 이제 금융위기까지 이렇게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되어버렸어요. 여러분들 평상시란 말은 코스피 2300 이상을 말합니다. 아직 2300 돌파하지 않았잖아요. 환율 1100 이하 멀었죠. 부동산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원화 저축 이렇게 하면 돼요. 평상시에는 ETF 펀드 주식 달러 금은 웬만하면 투자를 안 하는 게 좋고 대규모 투자는 평상시에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도기 준금융위기 때는 그나마 선별적 투자는 괜찮아요. 코스피 1800에서 2300 사이고 환율은 1100에서 1280 이 사이를 굳이 말하자면 과도기라고 할 수 있고 준금융위기라고 할 수 있어요. 이때는 달러, 금, 은 이건 박스권에서만 투자하되 너무 많은 금액을 투자하면 안 되고 일정 부분 금액만 투자하시고 저점 매수, 고점 매도를 박스권에서 반복한다 이렇게 하면 크게 손실 보진 않을 거예요. 과도한 투자는 금지하고요. 빚을 내서 투자한다든가 이런 것들. 자, 그리고 현금을 확대하는 게 좋고 ETF는 실전 투자보다는 예행연습, 금융위기에 대한 예행연습이 족합니다. 금융위기가 터졌다 볼 것 없이 이건 코스피 1799 환율 1280 이상을 의미하는데 당연히 하락장의 ETF, 코스피 인버스에 투자하고 상승장에 레버리지를 투자하는 등 좀 공격적으로 금융위기 때는 대응을 해도 돼요. 이때 최고의 투자는 달러도 아니고 금도 은도 아닌 ETF입니다. 잊지 마세요. 부동산 순투자 그리고 달러 금은 투자 이 순서로 즉 ETF 부동산 달러나 금, 은 이런 투자들이 금융위기 때는 좋다. 하지만 ETF가 최고다. 자, 우한 폐렴 핵심 뉴스 역대 지금 최고로 빠른 속도다. 우한 폐렴 확산 주범은 시진핑 1인 독재. 맞아요. 중국이 공산주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한 비정상적인 국가로 아마 1만 달러 늪에서 장기간 허우적거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로 이 시진핑 1인 독재다 보니까 시시하고 후진적인 그런 태생으로 확산된 거예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7번째 환자가 우리나라에 발생했고요. 우한 교민들 중 18명 증상도 보여가지고 이제 격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 여기서 나올지는 지켜봐야겠죠? 중국 우한 폐렴 사람 간 전염 한 달 동안 숨겼습니다. 바로 이게 확인이 됐어요. WHO 우한 폐렴 국제 비상사태 선포는 팬데믹 선언이다. 여러분들 중국을 지금 칭찬하고 있는데 늑장 대응한 중국을 왜 칭찬합니까? 비난해야죠. 우한 폐렴 확산 역대 최고로 빠릅니다. 213명 사망이 됐고 자 환자는 이미 1만 명을
초과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중국 경제 동명기, 즉 겨울잠을 자게 됐다 이 말이에요. 1분기 GDP 2%대 이내로 지금 추락할 가능성이 높다. IMF 신종 코로나 경제 파장 판단 일러 아직은 뭐 예측되지를 않는다. 얼마만큼 커질지를 모르겠다. 증시에서 가장 큰 문제는 불확실성인데 불확실성이 커진 겁니다. 사스 감염자 3명대도 휘청인 한국 경제, 우한 폐렴 확산 땐 이게 정말 확산되면 치명적이겠죠. 이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마켓 시장 보면 S&P 500 예전에 사스 때 12.8이나 떨어졌고요. 자, 인플루엔자 때 마이너스 6.9, 메리스 사태 7.3, 에볼라 5.8, 지카 12.9,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 마이너스 2.6. 이제 시작일 뿐이잖아요. 이게 확대되면 문제가 되겠죠? 이처럼 자, 미국 S&P 500도 출렁거립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기 보시면 1월 10일부터 지금 말일자 기준으로 자, 저번보다 원이 더 훨씬 커지고 있죠. 벌써 10,000명. 제가 며칠 지나면 10,000명 된다고 했는데 이틀 만에 10,000명이 돼버렸네요. 5,000명에서.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각 나라별로 중국 거의 10,000명 이미 돌파했고요. 우리나라 여기는 9,000명이지만 이제 신종 뉴스에 지금 10,000명 이상이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7명이죠. 그리고 일본 13명, 대만 8명, 홍콩 12, 마카오 7, 말레이시아 8, 싱가포르 10, 태국 14.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가 지리적 여건으로 대폭 늘어났고 특이한 건 프랑스, 독일도 6, 5명으로 만만치 않고 미국도 6명. 전 세계에 이제 비례해가지고 이렇게 골고루 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코로나 감염증 영향에 대한 주요 기관 진단 한번 볼까요? 미 연방준비제도는 여행 제한과 비즈니스 중단, 경제적 불확실성이 남아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세계 경제의 새로운 리스크 요인이다. 이게 좀 확대되면 이제 리스크 정도가 아닙니다. 아주 위험 요인이 돼요. 노무라 인터내셔널, 사스보다 더 큰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가 있다. 옥스퍼드 이코노믹. 자, 사스 때보다 경제적 충격이 더 크다. 캐피털 이코노믹. 여기 보면 이번 분기 중국 GDP 상당히 충격을 받을 것이다. 실질적으로 이제 이번에 우한 폐렴과 관련이 없더라도 중국이 얼마나 심각한 나라인지를 한번 짧게 언급을 해보자고요. 자, 아시아 금융위기 때 우리나라 금융위기도 이때 터졌죠. IMF 1997년에 바로 이 정도 되고요. 중국의 GDP가 미국발 금융위기 때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나란하지 않나요?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국의 GDP를 대입해 보면 지금은 금융위기가 터져도 하등이 이상치가 않습니다. 주요 기관의 중국 경제 전망 19년도는 그래도 6포인트 때 했다가 겨우 6.0포인트 회복했는데 자, 2020년에는 5포인트 때 제가 보기에는 6포인트 때 힘들 것 같아요. 특히 우한이 아마 상당히 확대되면 2포인트나 무너질 수도 있어요. 경제가 2포인트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난리 날 수가 있습니다. 디플레이션 추진 부위는 중국 지금 0.1, 0.6에다가 지금 마이너스 1.2 자, 9월달 기준으로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자, 위안화 환율 추이도 7포인트 여기 원 위안화 환율이 자, 여기 보시면 7까지 넘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계속 아마 여기서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달러 대비 지금 위안화 환율이 이처럼 6% 후반대에서 7 왔다 갔다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중국 주요 경제지표 모두 위험합니다. 여러분들 소매, 산업, 뭐 투자 이런 것들 보시면 이게 2017년 그리고 말 2017년, 2019년 말 보시면 판매 10.2가 7.5, 7.2가 5.5, 그리고 6.6이 4.4. 기하급속으로 추락하고 있지 않아요? GDP 성장률, 실업률, 수출 수입, 무역 수지도 전반적으로 보면 이 앞부분, 뒷부분 비교해 보면 계속 이렇게 추락하고 있으면 알 수 있어요. 중국이 이 단 2년 만에 이렇게 추락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어차피 이제 국민소득이 증가함으로써 경제 성장률도 추락하는 건 맞지만 이건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채권 상환, 특히 지금 2019년 이후로 2020년, 2021년, 2022년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주로 1조 3천, 5천, 3천, 1조가 넘는 위안화 이 정도의 금액을 계속 갚아나가야 돼요. 지방
정부 공식 부채도요. 2017, 18, 19년 보시면 어떻습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지금 2만 1,000조 위안, 정말 천문학 단위죠. 중국 기준금리는 계속 지금 미국과 연동해서 좀 내려가고 있음에도 좋아지는 경향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요 경제지표 소매 판매 쭉 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정자산 8.1에서 5.4까지, 그리고 수출 거의 8에서 3.2포인트까지 엄청나게 추락하고 있습니다. 중국 부채 구조에 대한 평가, 정부 부채는요, 지방정부 부채의 비중이 확대되면서 같이 연동해서 생기게 됐습니다. 자, 기업 부채가 심각한데 제조업, 부동산업 부분의 부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자금 조달 여건이 지금 악화되고 있고요. 단기적 기업 구조 아마 성과를 기대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 가계부채 만만치 않습니다. 부동산, 모기지 대출 편중 심화. 여기 보시면 특히 기업 부채가 아주 심각함을 알 수 있습니다. GDP 대비 무려 303.6%. 그 많은 인구가 이 정도 부채라면요, 회복 불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중국 생산자 물가 상승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디플레이에서 빠졌다고 했잖아요. 자, 여기 지금 아주 바닥으로 치닫고 있고요. 중국 제조업 인건비 상승은 또 좋아할 것은 떨어지고 떨어져야 할 것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그러니까 외국 회사들이 못 버티고 중국을 떠나고 있는 겁니다. 세계 주요 도시 최근 5년간 부동산 가격 상승률. 자, 서울보다 높은 곳은 유일하게 있다면 중국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개발도상국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사실상 OECD에서는 1위라고 보시면 돼요. 어찌됐거나 중국의 각 도시들은 지금 싹쓸이를 하고 있어요. 거품으로. 중국 GDP 성장률과 총부채. GDP 성장률은 이미 자 6포인트대가 무너질 것이라고 보여졌고, 총부채 아까 말씀드렸죠. 260이라고 적혀 있지만 사실상 300포인트 넘어섰다. 향후 경기 저점 형성에 대한 평가, 이제 이렇게 U자가 될 것이냐, 빠른 게 V자예요. 그리고 W자, 이렇게 가장 느린 게 L자, 오랫동안 지속되는 건데, 자, 어떤 형태가 될 것이냐. 이 V자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 같아요. 3년 이내, 늦어도 4년 이내에 떨어졌다가 금융위기 터졌다가 회복하는 게 V자인데 그거 쉽지 않습니다.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우리나라가 2002, 1000으로 떨어지고 2000 회복하는데 4년 걸렸어요. 물론 IMF 때는 뭐 3년도 채 안 걸렸죠. 그때는 V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떨어지는 것은 1년 만에 떨어질 수 있는데 회복이 느릴 수 있으니까, 자, 아마 U자 형태가 될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 중국이 더 심각한 문제에 빠지거나 다른 나라가 확산되게 되면 자, L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일본이 이 L자로 유명하죠. 크게 떨어졌다가 20년간 잃어버린 약 30년을 끌고 왔으니까. 자, 이 패가 보입니다. 이 패를 사람의 패로만 보이면 안 돼요. 자, 지구의 패입니다. 지구의 허파. 바로 인간의 탐욕 욕심. 이 박쥐에서부터 스타트를 했다는 것은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먹었다는 뜻 아닙니까? 인간의 탐욕으로 생긴 병. 중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기를 바랍니다. 중국은 가뜩이나 사면초가에 몰려있는 형국인데 우한 폐렴이 확산되면 그야말로 구제불능에 빠지게 되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 재앙을 초래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